네, 안녕하세요. 1트입니다. 오늘은 안보영 선수님을 모시고 운동에 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WS 휘트니스 서울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보영 트레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가 아닐 때 식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식단은 기본적으로 2끼는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끼 정도는 일반식을 먹는데 이제 그건 양을 조금 조절해서 과식하지 않도록 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식은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한식 위주로 좀 먹기는 하고, 한식 위주로? 네, 가끔가다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네. 정크푸드나 이런 튀긴 거 이런 것들 먹고 싶을 때는 네. 자유롭게 먹고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나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생리 전에 보통 좀 입이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 다이어트 할 때는 사실 정신력으로 참습니다. 그냥 물을 많이 먹거나 네. 아니면 진짜 배가 고프다. 근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은 그냥 유산소를 타요. 몸을 조금 그냥 혹사를 좀 시켜서 당시에 배고픔을 조금 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아닐 때는요? 다이어트가 아닐 때는 사실 원래 제가 군것질이나 이런 거를 원래 안 하는 편이어서 네. 다이어트 안 할 때는 차라리 일반식 한 끼를 먹을 때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차라리 그 한 끼를 포만감 있게 먹고 다른 주전부리를 먹지는 않아요. 그럼 보통 이제 여성분들 보시면 승모근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되게 일자 어깨가 되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어깨가 튀어나왔지? 여기 승모근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확실히 여성분들 상담을 하면 딱 그 단골 멘트거든요. 승모근이 너무 올라와 있고 이걸 좀 내리고 싶고 라운드 숄더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단골 멘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모근이 발달해 보이는 이유는 등이 굽어서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동을 하기 전 옛날 사진을 보면 저도 운동을 하고 나서 봤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뒤에서 봤을 때 처진 옷걸이처럼 이렇게 승모근은 위에 있고 어깨는 한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체형이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많이 승모근이 안 보이게 됐고 기능적으로는 제 선생님도 확실히 승모근은 약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체형 개선이 조금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승모근이 실질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 이제 등이 굽어서 승모근이 많이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많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여성분들한테 힙업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스쿼트를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스쿼트를 하다 보면 이제 힙업도 힙업이지만 다리가 두꺼워질까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스쿼트는 다리를 그렇게까지 엄청 과하게 두껍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스쿼트를 진짜 좋아해서 프리스쿼트를 하체할 때 꼭 하는 편인데 제 다리 그렇게 생각보다 두껍지는 않거든요. 네. 살이 쪄 있을 땐 당연히 근육 위에 붙기 때문에 두꺼워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들어갔을 때는 정말 제 다리가 가시 같거든요. 스쿼트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엉덩이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다리로 다 받고 무릎 주변으로 힘이 다 가기 때문에 그쪽 힘으로만 써서 그쪽이 많이 발달해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인스타에 올라오는 몸이랑 그 다음에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몸이랑 일반 여성분들이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몸이랑 식단이랑 운동 차이점이 있는지. 우선 대회를 뛰시는 분들은 극한으로 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다이어트도 길고 이제 점점 갈수록 칼로리도 많이 적기 때문에 식단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칼로리적이나 개개인이 안 맞는 분명 음식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식단 구성이 좀 달라지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몸을 만든다 해서 식단이 뭐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운동은 기본적으로 다들 똑같이 다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조금 더 보는 관점이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위를 더 발달을 시켜야 되는 그 차이지 일반 사람들이 몸을 만든다 해서 뭐 그 운동 방법이 달라지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디테일이랑 좀 강도의 차이겠죠. 네. 저도 이제 대회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실 다이어트가 되게 힘들잖아요. 힘도 없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리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성분들은 또 생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할 때 그 생리가 겹치면 좀 어떻게 하는지 아무래도 힘도 없고 하니까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흔히 말하는 PMS가 없어요.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네. 이제 생리통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네. 그런 케이스라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때 생리를 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강도로 하려고 해요. 그냥 비슷한 거 항상 비슷한 컨디션이어서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생리통을 느껴봤어요. 근데 진짜 이게 회원님들이 저 생리통 때문에 오늘 운동 못할 것 같아요 해도 저는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리통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운동을 하기 쉽지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느껴봤었더라도 회원님들한테는 너무 심하면 가볍게 유산소 정도만 이제 걷는 것 정도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좀 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고 다이어트가 길어지고 힘이 없다 근데 생리가 겹쳤다 해서 더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느껴본 적은 없으시고. 네. 왜냐면 다이어트 3개월 정도 지나가면 사실상 항상 피로에 쌓여있고 막 활기가 넘치지는 않거든요. 한 3, 4개월 차쯤 되면 이제 회원님들이 좀비처럼 보인다. 이제 그만 빼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꼭 하려고 하고 많이 늘어지기는 해요. 그럴 때는 조금 저중량으로 고반복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똑같은 강도가 안 나올 땐. 강도도 한 70% 이렇게 가져가시는 건가요? 네, 70%는 꼭 가져가려고 해요. 말씀하시니까 좀 풀리죠? 네. 여성 회원님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종아리 어떻게 빼요? 종아리 좀 얇아지고 싶다 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어떻게 혹시 뭐 이렇게 관리하는 꿀팁이 있으신지? 우선 종아리도 그렇고 살을 빼면 어느 정도 빠지기는 하는데 유독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사실상 알이 많이 만져지는 느낌보다는 종아리 전체적으로 땅땅해서 좀 부종이 많이 차 있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순환에 많이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같은 거나 그런 걸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뭐 공간적인 여유가 된다 하시면 반신욕도 추천을 하는 편이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몸을 많이 쓰고 대회 준비할 때는 유산소를 막 많으면 3시간까지도 타니까 항상 다리가 많이 부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마사지기를 쓴다거나 반신욕을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꾸준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다리 피로도에도 도움이 되고 좀 순환이 되면서 다리 부종도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효과를 봤던 유산소, 뭐 이제 추천하는 그런 유산소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클은 자주 잘 타진 않고요. 사이클은 뭐 아침에 공복으로 집에서 가정용 사이클 조금 타는 정도고 저는 요즘 많이 타는 게 천국의 계단하고 그리고 인클라인 러닝을 두고 그 위에서 뛰어요. 30분 정도 이제 안 쉬고 뛰는 걸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심박수를 조금 많이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타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이제 단골 멘트 중 하나인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뱃살만 빼고 싶다 아니면 팔뚝살만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얼굴살만 빼고 싶다 아니면 또 얼굴살만 빼고 싶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해서 부위별로 특정 부위만 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은 빼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지는데 살은 또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몰려서 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찌지만 한 군데로 몰려 찌는 경우 저는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내가 살을 빼면 다 전체적으로 같이 한 겹 한 겹씩 빠지지만 내가 복부에는 여러 겹이 있다. 그러면 비교적으로 상체는 10겹 있을 거 복부에 20겹 있다 하면은 한 겹 한 겹씩 같이 빠지는데 당연히 복부만 더디게 빠져 보이는 거일 뿐이다. 그래서 복부를 빼기 위해선 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 번씩 뭐 튀김이라든가 뭐 정크푸드라든가 이런 게 좀 잊혀져서 이제 드실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 날은 똑같이
똑같이 식단을 가져가려고 해요. 원래 먹던 식단대로. 이제 이걸 내가 전날에 뭐 과하게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줄이거나 잃어버리면 그게 또 열량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방 다시 입이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해봤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원래 먹던 식단대로 가져가고 활동량을 조금 더 많이 늘리려고 해요.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다이어트가 아니라 뭐 이제 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체지방률이 있으신가요? 여자들은 벌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벌크업이 아니라 이제 여자들은 하다 보면 이제 살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회원님들한테 딱 말씀을 드리는 건 근육량을 많이 늘리고 싶고 이쁜 몸을 유지를 하고 싶으면 체지방 12kg는 넘지 말라고 해요. 전 체지방률로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왜냐면 체지방률은 근육량이 오르는데 체지방은 그대로여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률로 보는 것보다는 체지방 키로수로 봐서 체지방 12kg를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운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 체지방 12kg가 어느 기준일까요? 키라기보다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11, 12 정도 이상으로 찌게 되면 그때부터는 셀룰라이트가 다 붙더라고요. 회원님들도 이제 살을 빼셨다가 다시 이제 천천히 찌우시는 경우에도 12kg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전체적으로 셀룰라이트가 좀 많이 끼시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그 12kg대가 보통 보면은 체지방이 20 초반대 이렇게들 많이 나오시는 편이고 근육량이 너무 낮지 않은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지방이 과하게 덕지덕지 끼는 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회원님들을 많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12kg 정도 13, 12 뭐 이 정도를 넘기면 회원님들이 좀 확실히 군살이 많이 붙는구나를 보여요. 그럴 때는 확실히 운동을 할 때도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고 되게 숨차고 땀도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를 하면서 웨이트를 하면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 버킷리스트 중에 이제 바디 프로필이 꼭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바디 프로필을 아무래도 찍으면 힘들잖아요. 네. 선수 입장에서 이 바디 프로필을 추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런가요? 일단 다이어트 자체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사람마다 이제 견뎌내는 정신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님들한테도 바디 프로필을 권하시는 트레이너 분들도 많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매년 지금 대회를 뛰고 있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 힘든 과정을 직장을 다니면서 회원님들이 남의 권유로 하는 건 일단 더 추천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죠. 한 번쯤은. 근데 이제 남들 다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 했다가 요요가 오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사후 관리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 먹어도 안 쪘는데 바디 프로필 찍고 끝나고 나니까 더 그때보다 더 몸무게가 더 쪄있고 입 터지면 관리해야지 해놓고 다시 또 입 터지고 이게 무한 굴레가 되다 보니까 더 오히려 쪄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고 바디 프로필이랑 목적이 있는 건 좋지만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건강을 좀 목적으로 좀 천천히 빼는 걸 조금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몇 킬로 정도? 한 달에 목표치는 체지방 2kg로 잡아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어느 정도를 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체지방 2kg 정도 빼는 걸 목표로 잡고 한 1에서 1.5 정도 빼면서 천천히 한 달에 축적이 되면 그게 6개월이면 체지방 6kg나 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선수님을 모시고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안보영 선수님의 실전 힙업 루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힙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네, 1트였습니다.